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실은 2008년, 2012년에 지금 현 의원님이십니다만 박지원 의원님과도 두 번 같이 총선에서 겨룬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총선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지역을 다니면 제 삶에 대해서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목포를 누가 그 골목의 삶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보면은 30년 넘게 시민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한 길을 쭉 걸어왔던 그 부분이 변치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국회까지 가서 시민들에 대한 역할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높이 평가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포가 호남 정치의 하나의 1번지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여기에 집적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는 대단히 핫한 지역으로서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집권 여당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대단히 오랜 세월 정치를 해왔던 현역 의원이 있고 또 하나는 진보개혁의 대표주자로 초선이었지만 부일 정도의 윤소아가 같이 겨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목포의 삶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윤소하다.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고 같이 부대꼈고 그래서 그 아픔이 뭔지 알고 그래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라는 가장 한처럼 맺힌 그 부분도 정부 영역의 타당성까지 이끌어내서 눈앞에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본선거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 정의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국민을 향한 진보 정치의 본령으로서의 그 모습을 충실히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민생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일용 노동자라든가 또 프리랜서들이라든가 이 중소자영업자들 이런 것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을 좀 호소하고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부분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그래서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총선에서 그 성과에서는 지금 목표가 어떻습니까? 몇 석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번만큼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그것이 어차피 지금 현실이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의당 외에도 좀 자연스럽게 일부에서는 3% 정당 득표율 룰을
뭐 5%로 협상 과정에서 높이자, 뭐 진입 장벽을 높이자는 부분에 절대 반대한 게 정의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만으로도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를 고집했던 것은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각기 특색에 맞는 그러한 정치적 역할을 국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들과 같이 정책연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풀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 정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대신 이번에 이제 비례 연합정당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거지면서 대단히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지요. 지지자들 결집은 더 강고해지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는 자꾸 연동형이 갖고 있는 대단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보다 정치 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야 정의당 너희들 뭐 의석수 좀 더 몇 석 늘리려고 그러려면 이번 같이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의석 몇 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내느냐. 그러면 국회가 바뀌면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정치는 국민의 삶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은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여러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몇 가지 경우수와 제한 내지는 그러한 발표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지자체별로만 맡겨놓을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은 정말 가장 어렵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드린 재난 시기에 가장 어렵고 취약계층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현재 직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면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선 가장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언론자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선은 그곳에서부터 지금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의 한 중간에서 가장 고통받고 현실적으로 삶의 일상적인 삶의 영위조차도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 책임지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설계를 또 다른 예비 설계를 해내야겠죠. 저는 그렇게